선생님, 고인돌이네요. 네, 맞아요. 고인돌이에요. 지성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임돌로 큰 덮개돌을 바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인돌을 통해 청동기 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어요. 고인돌처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덤을 통틀어 고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인돌을 보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고인돌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인 청동기 시대부터 발견되는데 이 고인돌 무덤은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돌을 운반해야 돼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겠죠?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힘세고 높은 사람이요. 맞아요. 이 시기부터 권력과 계급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힘이 강한 군장이 다스렸던 부족일수록 고인돌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철기시대 연맹왕국의 무덤으로 가볼까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을 때 시신을 장식해 주거나 죽은 후 세상에서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도록 물건들을 함께 묻었어요. 이를 껴묻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장신구와 무기류 등이 발견된답니다. 껴묵거리를 보면 그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상, 즉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고분군을 보면 한 봉분 안에 여러 무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국가 무덤을 알아볼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해요. 돌무지 무덤은 평평한 돌을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모양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만주 지역에 많이 있어요. 우와, 피라미드처럼 생겼네요.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방을 만들고 굴처럼 무덤기를 만든 방식이에요. 고분 내부의 벽화를 보면 그 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여러 생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만 찾으면 굴을 통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도굴을 자주 당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무덤에는 껴묻거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질문. 무용총, 천마총처럼 고구려 신라의 고분들은 대부분 총으로 끝나는데 왜 무령왕릉은 능으로 불릴까요? 왕릉이라고 하는 걸 보니 백제 무령왕이 묻혀있는 곳 아니에요? 맞아요.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된 왕릉이에요. 보통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고 일반인의 무덤은 묘라고 해요. 왕의 무덤인 것 같은데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총을 붙여 부릅니다. 무령왕릉은 다행히 전혀 도굴되지 않고 발견됐습니다. 1971년 배수로 공사 도중 발견돼서 국보만 17점을 포함해 수많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많은 껴묵거리로 백제 문화를 알 수 있었겠네요. 네, 무덤 내부를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 무덤 양식을 띠고 있어요. 그 밖에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목재를 사용한 유물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당시 중국, 일본 같은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젠 무덤이 주는 의미를 제법 잘 파악하는데요. 이번에는 신라 무덤입니다. 신라 초기에는 관을 넣은 네모난 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린 뒤 흙으로 덮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런 형식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부터는 고구려 백제와 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고구려나 백제에는 없는 모양이네요. 네, 입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도굴이 매우 어려워요. 신라 고분 중 하나인 천마총을 살펴볼까요? 신라 금관을 포함해 껴묻거리가 많이 출토됐습니다. 말다래에 천마도가 그려져 있어 이 고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고구려의 고분 벽화와 비슷해서 신라의 그림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고구려 벽화랑 비슷해요. 네, 신라 고분들을 보면 규모가 정말 거대해요. 무덤을 만들 때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이 뜻은?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며 엄청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정답! 이렇게 거대한 무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규모도 작아집니다. 그렇게 컸던 고분들이 왜 작아지게 된 거예요? 고분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이었어요. 거대한 고분과 많은 부장품들을 만드는 데 힘을 썼던 왕실이나 귀족들이 통일 무렵부터는
절을 짓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고려시대 고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때부터는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써야 복을 받고 후손이 잘 산다고 믿기 시작해요. 이 시대 고분에서도 청자와 토기, 장신구 같은 껴묻거리가 발견됩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이에요. 고려시대 왕릉은 도굴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껴묻거리 유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현재는 강화도에서 왕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강화도는 섬인데 왕릉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당시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약 40년 정도 도읍지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돌아가신 왕과 왕후들은 강화도에 능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선 왕릉을 살펴볼까요? 고려시대처럼 조선시대에도 무덤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부분 도읍지였던 한양 외곽에 있지만 장릉은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 있어요. 강원도라면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나요? 장릉은 자신의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 유배되고 사약을 받은 비운의 왕,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유교 문화에 따라 검소하게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다른 시대보다 껴묻거리가 소박합니다. 현재는 왕가의 무덤이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별로 살펴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무덤은 역사적 가치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시대상을 반영하고 현재를 보존하는 무덤. 사후세계를 두려워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낸 무덤.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문화의 거울 아닐까요?